원래 서울은 3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대문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강남으로 내려오고 인천의 힘이 좀 점점 떨어지면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영등포의 힘이 떨어지면서 서울은 3핵에서 1핵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남 3구의 다음은 뭐 강동구나 동작구가 아니라 분당, 판교, 동탄으로 가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아시다시피 저는 부동산 투자가도 아니고 부동산 분석가도 아니죠. 전 답사가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하시는 분들과는 다른 목적에서 1기, 2기, 3기 신도시 그리고 그 외의 택지지구를 전체적으로 답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1, 2, 3기 신도시 예정지 및 기개발 지역은 다 가본 셈이 됐네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기존의 1, 2,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해지는 것이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 거고 어디까지나 참고로 하셔서 걸을 건 거르고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그 연기 신도시란 말이 있죠. 근데 공식 용어는 아니죠. 사실 연기 신도시로 말해지는 지역이 여러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강남이라 부르지만 서울 강남이지만 예전에는 영동지구라고 불렀죠. 영등포 동쪽의 영동지구인데 1, 2지구를 합쳐가지고 강남이라 부릅니다. 서초구와 강남구죠. 그리고 송파구, 잠실은 또 따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서초와 강남만 또는 송파까지를 묶어서 연기 신도시라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강남 개발은 신도시라고 하기엔 너무 정신없이 진행된 거고 국가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개발한 첫 연기 신도시라는 불릴 만한 것은 양천구의 목동 신도시 그리고 노원구의 노원 신도시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1기 신도시라 불리는 분당이나 일산의 앞단계의 이런 계획적인 신도시, 주로 단독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를 위주로 개발된 지역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지역의 이제까지 상황은 어땠고 미래가 어떨 건지를 보자는 차원이니까요. 그래서 목동과 노원을 보고 그 앞단계인 강남을 보면 요즘 말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이른바 선도지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우선 강남 쪽을 보면 강남 개발, 서초구 쪽 개발의 선두였던 한신아파트라든지 이제 우성은 재개발 끝났고요. 재건축 끝났고 그리고 신반포라든지 구반포가 최근에 철거 끝났습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는 거고 한신아파트는 워낙에 그 당시에 땅이 구입되는 대로 조금씩 구해서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뭐 21단지 옆에 26단지가 좀 약간 어지러운 상황인데요. 그것들이 하나하나 또는 묶여가지고 재건축이 완성됐거나 되는 중입니다. 그게 대체로 7, 80년대 초거든요.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그리고 잠실이 1, 2, 3, 4, 5단지가 철거 및 재건축이 끝났고요. 그리고 잠실 시형은 끝났지만 그 옆에 장미 아파트 같은 것들, 비싼 시기에 지어진 것들은 아직 이제 준비 중인 과정이죠. 5월에 찍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장미를 길렀어요. 이 아래 팔각정이 있고 이렇게 팔각정이 80년대 풍이죠. 70년대, 80년대 팔각정이 있고 그 앞에 머릿돌이 있는데 라이프 주택 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조내벽 혹시 내벽 설계 잘하실 것 같은 분께서 78년에 머릿돌을 세우셨고 그리고 장미꽃을 예쁘게 기르셨다.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있고 또는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고요. 그 문 앞에 가도 장미 마을마당 장미 심어놓고 그러니까 정말 아파트 이름에 걸맞게 장미를 많이 심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20세기 후반에 만든 아파트가 어떤 미학적 감각을 추구했는가 그리고 거기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아파트를 어떻게 인식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아파트 중 하나가 이 송파구 장미 아파트라서 여기는 꼭 재건축 차익을 바라지 않더라도 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옆에 보면은 상가 있고 옆에 롯데타워가 있죠. 더샵도 보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79년 아파트예요. 아직까지 제가 5월에 갔을 때만 해도 이제 준비 슬슬 시작하는 단계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대치동 제가 이번 9월에 답사를 하는 곳입니다. 대치지구는 강남에 웬만한 데가 개발된 뒤에 약간 후순위에 개발된 곳들인데 뭐 예를 들어 이런데 대치 우성 7차 간판 보면 옛날 간판이죠. 개포 7차 우성 아파트 이런 데들인데 요거는 이제 대치지구 아파트 건설 90년인 거고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 대치도가 이렇습니다.
대체 90년 아파트, 92년 아파트가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는데, 물론 물밑에서는 작업이 있겠죠. 근데 요즘 얘기 나오고 있는 1기 신도시, 경기도잖아요. 사실 까놓고 말해서 강남도 아니고. 그 지역이 먼저 재개발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자본주의 원리하고는 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거를 어떤 부분에서는 정치적인 논리라고 봅니다. 1기 신도시 5개 지역에 사는 분들이 수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행정가든 정치인이든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액션을 해야 하고. 근데 그 지역들을 들여다보면 한쪽에서는 선두지구 해가지고 재건축을 하자는 입장이 있고, 한쪽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리모델링으로 가자라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리모델링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선두지구 지정으로 가자는 게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아마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일산 사는데 고향에 요즘 엘리베이터 리모델링 많이 하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고친다는 게 뭐겠습니까? 당분간은 안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죠, 재건축이. 그래서 저는 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철도 지하화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특별법 만들었으니까 되는 거 아니냐. 법 만들어서 되는 거였으면 한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됐겠죠. 이런 한국 세계 최강국 특별법 만들겠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이제 연기 신도시인 강남을 넘어가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목동이나 노원을 보면은 목동 경우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영등포의 양평동이라는 데 갔습니다. 이게 안양천 넘어서 바라본 목동이죠. 이대 목동병원 보이고요. 아담합니다. 그 목동 단지 중에 앞번호 단지들은 나지막하고 뒷번호가 큽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항공기 소음이 앞단지 쪽은 좀 조용하고 높은 뒷단지 쪽이 좀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리고 목동 신시가지라 부르는데 정확히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목동도 있고 목동 신시가지인 신정동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는 또 지역 간에 묘한 갈등과 싸우더라고요. 신정동, 목동은 목동이 아니라느니 하는 또 치졸한 싸움들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제발. 그냥 같이 개발된 신도시인 겁니다. 그리고 이 어디에도 끼지 않는 신월동이 신목동으로 이름 바꾸겠다고 했다가 이제 배제를 당했는데 계속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국회대로 지하화가 되면서 요즘에 약간 움직임이 있죠. 상부 공원 만든다는 움직임이 있어서. 이 뷰는 잘 못 보시는 뷰라서 하나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여기 광명 쪽을 바라본 이런 광명 뉴타운 많이 헐고 있죠. 요게 목동 열병합 발전소인 거고 앞단지 부분들. 저는 목동 안 살아봤지만 살아본 분 말씀으로는 전혀 아무런 선입견 없이 5단지가 그 주변이 좀 조용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적으로는 약간 이제 이쪽인데 원래 교육적으로 좋은 데하고 교통 좋은 데는 다릅니다. 모두 신도시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5단지가 약간 외진데 있으면서 비행기 소음이 좀 비껴나가 있어서 좋단 말씀하셔서 그 지역 재건축하는 걸 기대하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저는 목동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말씀만 드리면은 거기 땅에 있는 거 아니냐 말씀을 하셔서 전 답사갑니다. 투자가가 아니라. 그럼 그런 말씀하세요. 아까운데 투자 좀 하지. 제가 투자를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투자 안 드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전철 얘기 같은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GTX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GTX A 효과가 그렇게 없을 거라고. 그 아랫부분은 너무 많은 교통망이 있는데 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안 믿으시다가 이제 뚜껑 열리고 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올해 말 내년 초 개통될 북쪽 구간 운정부터 서울역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거긴 다른 교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보실 줄 아셔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이 가보셔야 된다는 게 제 기본 입장인 거죠. 남만만 믿지 말고 제 말 믿지 마시고 가보세요. 제가 양천구청에 의뢰를 받아서 양천구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목동 신시가지를 모든 단지를 다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지 안내도가 있고 그리고 단지마다 이런 게 있어요. 건설사들이 각각 다른 단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각각의 건설 내역을 적어놨습니다. 한때 서울시에서 아파트 한 동 남기자고 재건축할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정말로. 왜 모든 서울 아파트를 남겨야 되냐라는 근본적 질문이 있는 거죠. 아마 목동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되고 나면 아마 한 동도 안 남을 겁니다. 근데 이거 돌 정도는 남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원은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원 한 켠에 요 돌만 모아서 옛날 아파트 목동 모양으로 딱 배치시켜 놓고 땅에 묻어 놓고 보시면 어떻게 한다는 제안은 드렸네요. 양천구 측에. 그런 것이고 이때 3단지
가보면 21년 시점에 이제 정밀 안전진단 1차 통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80년대 초에 만든 아파트들이. 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리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압구정 현대아파트입니다. 그 말 맞고 살만은 올해 5월입니다. 동의율 61%입니다. 이 시점에서 쉽지 않죠. 다른 쪽에서는 승강기 교체 하고 있더라고요. 교체한다는 얘기는 당장 재건축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압구정 현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압구정 현대를 볼까요? 82년이고 또는 5차 77년 이런 아파트가 아직 절차 진행 중인 거예요. 최근에는 특히 압구정 현대 일부가 설계를 했다가 서울시랑 뭐 소송하겠다 말다까지 간 상황이었죠. 그리고 음마는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조합 준비도 위원회랄까요? 조합을 만드시는 분들도 여러 조직이 있다 보니까 아직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강남 한복판도 경기도의 일개 신도시가 어떻게 했는가를 잘 생각하시라는 게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내용입니다. 순리대로 보시라. 나라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산주의가 아니잖아요. 건설회사들을 뭐 등 떠밀어 가지고 일기 먼저 해라. 압구정 현대 놔두고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 이제 일개 신도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개 신도시는 수도권에 5개입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삼본, 부천 중동. 이것 중에 분당 일산과 평촌 삼본 중동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로 개발한 거는 분당과 일산이에요. 나머지 평촌 삼본 중동은 원래 각각의 그 시가 하던 거를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 호 건설이라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말하자면 징발한 거예요. 숫자를. 그래서 사실 그 지역 지자체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 평촌 신도시 설계를 하셨던 안건혁 선생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책 부동산 하는 분 많이 보시죠. 분당에서 세종까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보시면 가장 먼저 개발 계획이 진행된 거는 분당이나 일산이 아니라 평촌입니다. 원래 안양시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건설부가 승인이 안 내줬어요. 안양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토지개발공사, 지금의 LH에서 L이죠. 그쪽이 크게 해보려고 해서 막았다는 설인 거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양시가 할 때 눌렀다가 정부가 5개 신도시 한다 그럴 때 포함시켰던 거예요. 이거는 삼본도 마찬가지고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산과 분당입니다. 왜 분당과 일산을 만들었느냐? 핵심은 분당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강남에 살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원래 서울은 3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대문과 용산으로 이루어진 강북지역, 그리고 영등포. 영등포는 인천까지 가는 핵심 라인이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죠. 그리고 영동, 즉 강남인 거죠. 그런데 사대문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이 점점 강남으로 내려오고 인천의 힘이 좀 점점 떨어지면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영등포의 힘이 떨어지면서 서울은 3핵에서 1핵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최근에 작성한 미래 서울의 권역 예상입니다. 다들 강남 4구를 말하는데 뭐 마용성을 말하기도 하고 동잠실 서반포를 말하기도 하는데 강남 3구의 다음은 뭐 강동구나 동작구가 아니라 분당, 판교, 동탄으로 가는 거죠. 제가 그게 말씀드리는 확장 강남이라는 거고 영등포는 힘이 떨어져 가고 있고요. 그리고 사대문은 사실은 어떤 정당의 장이 시장이 되더라도 사대문은 역사적으로 간다는 큰 그림이 있어요. 그 아테네나 파리 같은. 그래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가 저는 이 용산 마포권역으로 들어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영등포 구니까 다 같이 가야 되는 데가 아니에요. 영등포 구 중에 영등포 역앞 지역과 나머지 영등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의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직장인들 끝나고 술 마시러 어디 갑니까? 영등포 역앞으로 갑니까? 마포 공덕 합정으로 갑니까?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권이 이쪽입니다. 아파트 값으로 마용성이지만 도시는 아파트 값으로만 보는 게 아닙니다. 복합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용산과 마포가 복합 기능을 하게 된다. 하나를 합칠 거로 보고 그리고 강남은 저는 대체할 게 없다라고 봅니다. 세종이 그나마 유일한 후보였는데 세종은 지금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공무원 도시예요. 그리고 대전의 신도시로서 은퇴한 분들 많이 가시고 거기 갔던 정부 기관들은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가는 비싸요. 이제는 사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살긴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월세가 쌉니다. 그래서 대전에 보면 핵심 지역이 북쪽에 있는데 카이스트라든지 뭐 자운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하는 젊은 신혼부부들이 세종의 전월세를 구해서 대전 출퇴근을 하는
그러니까 대전의 신도시로서의 세종. 그 정도에서 머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세종역, 철도역 얘기 많이 나오는데 지금 세종 인구가 40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세종에 만약에 철도역이 만들어지면 그 인구 쭉 빠질 겁니다. 지금 교통이 오송역 내려가지고 한참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보니까 거기 사는 게 있는 건데 1시간 내로 서울 출퇴근할 수 있다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요는 세종은 강남을 대체하지 못할 거고 전 이거는 한국이 망하지 않는 한 간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람 화장하는 데는 고향에 있고 벽지 화장터. 그리고 용인 서울에 있는 노숙자분들 보내는 데는 용인에 있고 이게 식민지라는 거죠.